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벌써 1월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은 정말 빠르고요. 우리가 이게 한 달 한 달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맴도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오늘은요. 12월 기출문제로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쓰기 집중, 쓰기를 좀 더 확실하게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간략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면요. 주인공 이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율레이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자, 꼭 이번에 썼어야 했던 단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우메이, 원래는 우타이메이슈, 무대 미술을 줄인 말이에요. 그리고 페이우, 폐품이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페이우 연지우소라고 해서 윌레이의 작업실 이름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무어라고 해서요, 뭐 인형이나 꼭두각시라는 단어도 좀 필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8단락이었는데요.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요약쓰기에서 가장 좋은 단락 개수는 4개에서 5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8개, 뭐 많을 때는 11개, 12개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단락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면 이게 짧아진 내용들을 우리가 굳이 단락을 다 끊어가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연결이 더 안 좋아지세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합칠 건 합쳐서 4, 5개로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쓰기는 1000자의 글을 보고 400자로 요약 쓰기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사견을 넣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 내용은 똑같아야 돼요. 그렇다고 표현이 똑같으면 똑같을 수도 없죠. 사실은 기억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내용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가셔야 되는 작문이에요.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 40%의 내용을 잘 솎아내서 우리가 적어내는 요약 작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본 규칙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제가 뭐 매달 하는 얘기라 제 입장에서는 이걸 또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단락이라고 하면 띄어쓰기가 중국어는 2칸이 띄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1번 단락, 2번 단락 이렇게 단락이 있을 거예요. 이때 각 단락에서 무조건 40% 이렇게 딱 다 뽑아낸 다음에 연결하면 좋은 요약 작문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좀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락은 정말 90% 적어야 되는 단락이 있고 어떤 단락은 조금 최근은 아니고요. 조금 한 8개월, 9개월 이렇게 넘어가서 적중특강을 쭉 한번 찾아보시면요. 아예 제가 단락을 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 12단락 이럴 때는 이게 굳이 이 글 전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삽입 단락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지 무조건 단락별로 요약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시고요. 두 번째, 중복되는 내용.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은 패스 당연히 해주셔야겠습니다. 3번,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멋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학적인 표현을 쓴다거나 좀 로맨틱하게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요약 쓰기가 오히려 되어버리면 그런 것들이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서술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겠고요. 대사. 오늘은 딱 한 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언급이 될 텐데 적중특강은 여러분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보시는 게 특히 쓰기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보시다 보면 우리가 직접 화법, 어떤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제 큰 따옴표가 들어가게 되지요. 요거를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이 짧다. 그리고 굉장히 이 글의 주제성을 나타내고 있다. 내가 요 정도는 그대로 외울 수 있겠다. 라는 길이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가 말했다. 내가 어제 너무 욱했나 봐. 내가 너한테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고 짝짝짝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요약 쓰기를 하면서 똑같이 이 표시를 해서 나도 직접화법으로 가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순간 말을 줄여내지 않고 그대로 내가 다 암기해서 쓰겠다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거는 다 간접화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방금 같은 그런 상황은 우리가 간접화법으로 혹은 서술식으로 바꿔서 그는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원래 워라고 되었던 표현들이 타로 바뀐다든지 아마 영어에서 여러분 직접어법, 간접어법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인칭대사 사용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한번 보일 건데 지시대사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쭈어와 나로 시작하는 말들인데 주로 우리가 요약쓰기에서는 쭈어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확 뛰어넘고 요 부분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과 요 내용을 연결할 때 쩌 같은 게 필요하다거나 혹은 원래 글에는 쩌가 있었지만 나는 요 앞을 뺐어요. 그러면 쩌를 쓰지 않아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띄엄띄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연결성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색하다 싶으면 뭐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등등을 넣어서 관련사를 이용해서 충분히 좋은 연결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10분밖에 볼 시간이 없다는 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어 A4지 가득 그게 거의 천자잖아요. 우리가 10분 정도 보고 빼앗은 다음에 400자로 줄여 해도 사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물며 지금 중국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기본 규칙은 항상 똑같아요. 정말 이거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발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시고요. 이게 앞에서부터 막 암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앞에서부터 그럼 모든 내용을 다 쓰면 줄이지 않으실 건가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10분 안에 진짜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서 대충 이제 흐름을 암기해서 다시 나의 표현으로 필터링을 거쳐서 요약 쓰기를 해내는 거지 표현을 암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제일 1번 단락에서요. 주인공이 언급됐단 말은 항상 주인공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거의 공통적이거든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를 우리가 파악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제일 마지막 부분 요렇게 두 개를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처음과 끝을 알게 되면 대략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대략 이런 주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의 파악에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읽을 때요. 마지막 문장은 약간 전략적으로 무조건 암기를 해두는 것이 조금 좋아요. 회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사람하고 얘기를 나눌 때도 유학생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끝맺음을 잘 못해요. 이 말을 내가 마무리하고 어딜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쓰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사실 끝이 중요합니다. 앞에 약간이 좀 별로였어도 끝이 조금 깔끔하게 끝나면 이 채점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앞은 되게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뭔가 이야기가 끝맺음이 안 됐어. 훨씬 더 감점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뭔가 주제가 보통 끝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내가 끝내는 거를 나중에 만들어내기가 좀 힘들겠다 싶으면 어느 정도는 한 문장 정도를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처음부터 이제 다시 읽게 됩니다. 다시 읽을 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은 부분,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필요 없는 부분이라는 게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내용,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상세한 설명을 하는 곳, 이야기의 흐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주변 인물에 대한 서술, 이런 것들은요. 읽으면서 벌써 이제 자기가 굉장히 독해력이 뛰어나다면 만약에 저 같으면 이제 다 읽을 수 있어요. 사실상. 근데 좀 나는 읽는 게 지금 너무 느리다라고 하시면 아예 약간 패스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미 읽는 과정에서 약간 솎아내야지 이걸 다 읽고 그 다음에 또다시 뭘 쓸까 생각할 시간이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계획을 좀 세워가면서 요거 써야겠다. 요거 써야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읽어내려갑니다. 이때 아까 말한 것처럼 앞부분 뒷부분 우리가 읽어놨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훑어보면 되는 거지 다시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보지 않고 전체 내용의 흐름, 순서를 내가 떠올려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연도가 나온다면 연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글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연도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오늘은 2개 나올 거거든요. 그것도 연이어서 다음 해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일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 이거고 2000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지금 떠오를 수 있나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이에요. 한 끝나기 2분 전, 1분 전에는 주인공 이름 진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외워졌는지, 그리고 오늘 쓰기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단어들 그렇게 보통 많지 않아요. 한 4단어, 아까도 보시면 4단어, 5단어 정도를 빨리 다시 떠올려 보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 아까 외웠던 거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상기하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0분 사용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보는데요. 자,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 제가 처음과 끝을 먼저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과 끝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한국어로 갈 겁니다.
해석은 조금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의역보다는 조금 직역. 원래 중국어가 나타냈던 뜻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설계사 윌레이가 실험극 페이화制作 공창을 위해 설계한 무대 미술은 공장장치, 기계, 꼭두각시, 조명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폐품으로 만들어진 장치 도구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설계사이구나, 이 사람은. 그리고 어떤 연극 같은 거, 실험극, 극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무대 미술이 대부분 뭐로? 폐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마지막 단락으로 가볼까요? 윌레이가 하는 말이에요. 매번 공연이 끝난 이후 무대 배경에서는 사실 아직도 많은 다시 이용될 수 있는 재료들이 남아있고 저도 이러한 물품을 이용해서 새로운 설계들을 합니다. 우리는 진짜 쓰레기를 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재를 누적하고 있는 것이며 아마 다음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또한 윌레이의 업무실 이름이 페이우 이엔지오소라고 이름 짓게 된 초심이기도 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 사람은 설계사인데 주로 무대 미술을 이제 만드는 설계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폐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아직 너무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설계를 한다는 흐름. 그리고 이 사람의 마지막 문장. 약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전략적으로 외워보도록 할 건데 이게 이 사람의 초심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것은 알았어요. 이 사람이 폐품을 이용해서 무대 미술을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다시 1번 단락으로 가서 이제 솎아낼 걸 솎아내면서 한번 진행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제가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아주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니까요. 빠르게 읽어도 되죠? 방금 1번 단락은 읽어봤으니까 2번으로 넘어갈게요. 폐품을 예술품으로 바꾸는 이 일은 윌레이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것이었다. 윌레이의 아버지는 수공 애호가로 작은 나무 조각, 작은 돌덩이가 모두 그의 손에서 공예품으로 변할 수 있었고 그는 어렸을 때 거의 상점에서 파는 완구를 가지고 논 적이 없었다. 아빠가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죠.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거는 아주 많이 줄여낼 거예요. 윌레이는 대학에서 상하이 희극학원, 보통 쉐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자하고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시사 중국어 학원 할 때 쉐윈 이렇게 쓰는 것 같지만 보통 중국에서는 그런 거는 부시반, 베이슌반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쉐윈은 중국에서는요. 예를 들어 베이징 다쉐, 북경대학 안에서도 어떤 단과대, 징지 쉐윈 이럴 때 그러니까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칼리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약간 전문 대학 있죠. 네, 전문대. 진짜 여기는 희극 쪽만 하는 그런 대학은 그게 단과대 하나밖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역시 쉐윈, 다쉐가 아니라 쉐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대미술 전공을 공부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윌레이는 희극 무대 위의 배경, 도구가 매번 모두 대량의 새 재료를 소모해서 제작되는데 한두 번 공연한 후에 모두 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물건들을 버리기 위해 초과 지출을 써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는 매우 낭비라고 느꼈고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아까 처음과 끝을 통해서 유추했던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품의 기능성을 강조하나 그것에 내재된 물질성에 대해서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빛 때문에 조금 안 보이는데 상품이 더 이상 그 기능을 갖지 못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물질 그 자체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안 쓰면 되는 거죠. 안 쓸 거예요. 너무 철학적인 얘기 이런 거 문학적인 거 안 쓸 거예요. 그는 이러한 폐기되는 물질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하나의 생각이 실행되려면 계기들이 필요했다.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4번 단락입니다. 졸업 후 그는 청도에 가서 미술 선생님이 되었고 학교에서 하나의 수공 취미반을 개설했다. 수업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각종 신형 재료를 이해하고 익혀서 자기가 손으로 그린 설계도를 근거로 재료를 이어붙이고 조합하는 등 형식을 통해 자신에게 속하는 작품을 창작해내는 것을 가르쳤다. 비록 바로 무대 미술의 설계에 몸담지는 않았지만 아직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전공을 중심으로 파생되어 나온 과정은 시대를 앞선 의식이 있었고 그의 후의 발전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자, 5번 단락. 여러분도요. 지금 제가 읽는 과정에서 저런 거 쓰면 되겠는데? 라고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제가 바로 풀이를 하기 전에. 2020년 말 그와 두 명의 친구는 무대극 하나를 가지고 상하이 희극학원의 창업대회에 참가했다. 그들의 생각은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꼭두각시, 인형 같은 걸 만들어서요. 무대를 걷고 모두의 관심을 받는 것이었는데 이번 공연의 모든 배경, 장치와 인형은 모두 그들이 순전히 수공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것이었고 게다가 사용한 것은 모두 폐품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그들은 영광스럽게 챔피언이 되었고 5,000위안의 상금을 받았다. 이 상금은 윌레이 집세의 급한 부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훗날 창업에 도움을 제공했다. 자, 그 다음 6번 단락 2021년 초 바로 다음입니다. 윌레이와 친구들과 함께 페이우 연지우소라는 업무실을 세웠고 그것은 모형점 오프라인 매장을 핵심으로 매장 내에는 모형 재료와 모형 작품을 판매하고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모형 제작 과정을 연구 개발하고 또한 무대 모형 도구를 생산하기도 했답니다. 그들이 창작한 장치 및 꼭두각시는 시크한 시각적 분위기로 초청을 받아 시크한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개의 전람회에 참가했지만 그러나 몇 명의 구성원은 창작의 중심을 극장에 놓기로 결정하고 인형극에 집중했다. 조금 이제 부류가 나뉘게 되었다. 자, 윌레이가 보기에 무대 미술 설계는 넓은 앞으로의 발전 공간이 있고 창작자는 자신의 상상을 관중들 앞에 드러내 보이고 창조의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번 단락 꼭두각시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는 대부분 윌레이가 골라오거나 주워온 것이었는데요. 어디든 철거를 하면 윌레이는 낡은 집으로 가서 세심하게 골랐대요. 좁은 골목에는 버려진 낡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돈이 될 만한 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막 가져가고 남은 쓰레기 속에 아직도 마음에 드는 보배가 있을 수 있었는데 낡은 액자, 낡은 사진이 모두 예상치 못한 뜻밖의 기쁨이었다. 8번 단락 아까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봤고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제가 이제 풀이하는 것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약 쓰기라는 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단 저는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빼고는 매달 시험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번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얘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고 정답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단락을 보니까요. 이런 자세한 거 있죠.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드는 거잖아요. 공장 장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쓰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와서 선생님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중국 설계사 윌레이가 실험극 이것을 위해 설계한 무대 미술은 바로 이것들은 하는 게 무대 미술이잖아요. 무대 미술은 모든 폐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끝. 장치 뭐 이런 말을 굳이 안 넣어도 것이다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실험극, 实验剧 써주실 거고 우리가 뭐뭐스로 만들어지다, 뭐뭐스로 이루어지다 해서 구성 성분을 나타낼 때는요. 사급 전치사 요를 쓰게 되죠. 그래서 是由 폐품으로 做成的 이렇게 해서 이건 딱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내버리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중국어로 갑니다. 中国设计师윌레이为实验剧废话制作工程设计的舞美舞台美术 하셔도 돼요. 舞美是由废物做成的 이렇게요. 네, 끝.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단락은요. 조금 말을 제가 많이 바꿔봤어요. 폐품을 예술품 바꾸는 이 일은 어렸을 때부터 왜 익숙하죠? 연결을 할 거예요. 윌레이는 수공 에오가 지금 가로로 들어간 건 제가 이제 말을 다 새로 넣은 거예요. 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걸 문장을 막 이렇게 빼지 말고 윌레이는 show 이러이런 아버지의影响 받았는데 작은 나무 조각 작은 돌덩이 이거는 뭐 써도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요. 모두 그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우리처럼 요렇게 가게 되면 윌레이인지 아버지를 가리키는 건지 사실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서 아버지의 손에서 공예품으로 변했다까지를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서술을 자세하게 하는 건데 그냥 공예품으로 변해서 영향을 받았구나. 어렸을 때부터 영향이 있었구나. 기본 정보만 전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어로 갑니다. 윌레이 从小受 누구누구의 影响 누구의 影响? 手工爱好者父亲的影响 심표. 그 다음에 小木头小石头都在父亲的手里变成工艺品 하면 네,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3번 단락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런 학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그쵸? 윌레이는 상하이가 공부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윌레이가 대학에서 배운 건 이 전공이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문장.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잡아요.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사실상 말이 되게 겹치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매번 모두 뭐 대량의 새 재료를 쓰고 그리고 나중에 뭐 돈을 초과 지출을 써야 하고 이거 말고 여러분 진짜 핵심은 한두 번 공연한 후 그 다음에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버려지는 걸로 들어갈 거라서 빼이를 쓸 거예요.
버려지는 배경과 도구. 우리 무대 배경을 뿌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빼고 그냥 도구. 도구는 지금 한자가 똑같거든요. 도구를 보게 되었다. 요렇게. 예. 그리고 요거를 문장으로 끊지 말고 쉼표로 보게 되어서 그는 매우 낭비라고 느꼈고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로 딱 두 문장으로 끝낼 거예요. 이 뒤에 말, 아까 너무 어려웠잖아요. 사실 한국말로도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철학적이고. 안 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러한 폐기물 당연히 하나의 뭐 계기들이 필요했다. 안 쓸 거예요. 왜냐면 바로 계기가 나오면 돼요. 졸업 후에 선생님이 돼서 요런 걸 하게 됐다는 거를 바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딱 두 문장으로 끝내버리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서 윌레이를 썼으니까 여기는 그냥 타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중국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윌레이 在大学里学的是 배운 것은 舞台美术专业 한 문장. 上大学时他 자, 이게 주어죠. 그리고 보게 되었다를 향해서 가는데 뭐를 보게 되었냐? 목적어 쭉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上大学时他看到 예, 그 다음에 한두 번 공연한 후 하고 넘어갈게요. 演出一两次后 됐죠? 演出一两次后被扔掉的道具 혹은 좀 더 원래는 不仅和道具를 보게 되었는데 他感到非常浪费觉得 자, 생각했다. 뭐라고 생각했다? 可以拿回来再次利用 拿回来再次利用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2번은 아빠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 생각이 좀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대학에서 저런 거 너무 낭비인데 하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 요것만 전달을 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 졸업 후 그는 어디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미술 선생님이 되었고 당연히 학교에서 쓸데없는 말 하나의 수공 취미반을 개설했다. 네, 여기서 한 문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쉼표로 갑시다. 끊지 말고. 개설해서 왜냐면 그러면 그는을 두 번 안 쓰고 쭉 갈 수 있겠네요. 그죠?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우리 지아오 너무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혹시나 지아오 혹은 지아오케이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 가지는 영어로 치면 수요 동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플러스 indirect object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다이렉트 오브젝트 이러이러 하는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해서 네, 여기까지 한 문장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록 무대 설계에 몸담지 않았지만 의식이 있었고 말도 어렵고요. 파생되다 말도 어렵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렇게 했던 것이 그의 후의 발전에 기초를 다졌다는 말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연결이 반드시 이것은 이라는 말, 라는 지시대사를 하나 써줘야만 연결성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두 문장으로 갈 거고요. 자, 조금 새로운 단어라고 하면 전혀 한자가 어렵진 않은데 애들이 그린 설계도 두즈라는 말이랑 아마 6급점 공부하셨으면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들으셨을 텐데 为什么什么打下了基础 뭔가를 위해서 기초를 다졌다라는 구문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로 갑니다. 毕业后他当了一名美术老师 하고 바로 쉼표 그리고 教 혹은 教给学生们 하고 이제 목적어 간접 목적은 끝났고 직접 목적어 길어요. 뭐를 이해하냐면 了解各种材料 신형 이런 거 뺐어요. 그리고 동사도 하나 뺐어요. 이해하고 익힌단 말은 사실 거의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根据 뭐를 근거로 손으로 그릴 필요 없고 그냥图纸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根据图纸 그래서 创作 우리 작품 같은 거 만들어내다 예술, 문학이나 예술 쪽에 많이 쓰는 동사죠. 创作出 자신에게 완전히 속하는 완전히 자기가 만든 属于自己的作品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국어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좀 중국어 연결이 안 되실 것 같아서요. 한 번만 중국어 쫙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毕业后他当了一名美术老师开设了一门手工兴趣班 쉼표 教给学生们 그리고 자 了解各种材料根据纸图创作出属于自己的作品 네, 이렇게 해서 한 문장 되시겠고요. 这 이것은 为
他后来的发展 그의 앞으로의 발전에 打下了基础. 네, 그래서 선생님이 되어서 애들한테 뭘 상세하게 가르쳐 줬는지 그것보다는 요걸 취미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초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네, 됐습니다. 5번 단락입니다. 2020년 말 그와 2명의 친구는 무대극 하나를 가지고 아까 학교 이름을 뺐죠. 그러면 우리 같이 빼요. 아시겠죠? 창업대회에 참가했다. 네, 한 문장. 그들의 생각은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꼭두각시를 만드는 것이었다. 네, 무대 걷고 네, 다 빼요. 것이었는데 쉼표 2번 공연의 모든 배경, 장치, 인형자 줄여요. 도구, 따오쥐 아까 나왔었어요. 모든 도구는 모두 그들이 그리고 원래는요. 보세요. 순전히 소공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것이었고 게다가 사용한 것은 모두 폐품이었다죠. 이걸 합쳐서 모두 그들이 폐품을 사용해서 요 말을 여기 넣어버릴 거예요. 폐품을 사용해서 수공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것이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단락은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팍팍 쳐내진 않고 쓸데없는 것만. 이번 대회에서 그들은 이번 대회는 당연한 거니까 또 빼고 영광스럽게도 얻었다 하는 걸 우리가 합쳐서 롱호어라고 하는데요. 자, 한국말로는 조금 이상할 수 있거든요. 챔피언은 보통 한국말로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상금은 받았다 그러고. 근데 중국말로는 다 둘 다 호어더를 쓸 수 있어요. 호어더. 그리고 지금처럼 롱호어를 써도 되시고. 그래서 합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챔피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숫자는 굳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금을 받았다를 합쳐서 챔피언과 상금을 한꺼번에 목적어를 넣고 롱호어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우리가 뭐뭐일 뿐만 아니라 뿌진 얼치에서는 얼치의 쪽이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뿌진도 되게 중요하다 이 글에서 그럼 쓰겠는데 지금 집세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의 훗날 창업, 이제 진짜 창업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뒷부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꼭두각시 만드는 것이었고 이번 공연의 모든 도구는 이렇게 제작한 것이었다 해서 여기서 한 문장. 그들은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챔피언 상금 받았는데 하고 쉼표 이 상금이 그의 훗날 창업에 도움을 제공했대서 세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국어 갑니다. 2020年底他和2位朋友带着一部舞台剧 그냥 무대극 똑같아요. 舞台剧参加了创业大赛 한 문장입니다. 他们的想法就是做 만드는 거죠. 自己喜欢的木偶 그리고 넘어가서 本次演出的所有道具都是他们用废物手工设计制作的 라고 하시면 이게 연결이 됐어요. 他们荣获了冠军和奖金这笔奖金 우리 돈 세거나 장사를 셀 때 쓰는 양사가 비这笔奖金为누구누구 提供帮助为他日后创业提供了帮助 이렇게 해서 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바로 다음에거든요. 2021년 초 윌레어 친구들은 함께 이런 업무실을 세웠고 됐죠? 판매보다는 그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는 얘기보다는요. 거기서 뭘 하는지만 설명을 바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뒤에 매장 내에 판매도 하고 생산했다 그러면 당연히 오프라인이지 뭐 온라인이겠어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매장 내에서 모형 재료, 모型材料, 모형 작품 판매했고요. 동시에 모형 제작 과정, 이거 과정은 구어청이 아니고 크어청.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가르치는 과정을 연구, 개발하고 빙 또한 무대 모형 도구도 생산하고 해서 판매도 하고 과정도 개발하고 그리고 생산도 하고 그들이 창작한 장치 및 꼭두각시는 시크한 시각적 분위기로 줄여 그들의 작품은 한 문장 끝났고 그들의 작품은 초청을 받아 여러 개의 전람회에 참가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굉장히 환영을 받았구나라는 걸 이걸 읽는 사람에게 이해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 그중에 몇 명의 구성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한테 중요한가요? 아까 말을 했죠. 이 이야기의 주 흐름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과감하게 빼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윌레이가 보기에 이거 앞으로 되게 성장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한테 많은 걸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 물론 쓰면 좋겠지만 굳이 아주 필요한 말이라고는 보기가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딱 두 문장으로 그냥
여기서 뭘 했는지, 요걸 세워서 뭘 했는지, 그리고 작품이 초청받아서 되게 전람회 많이 참가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국어로 갑니다. 2021年初于雷和朋友们一起成立了废物研究所工作室. 네, 해서 심표. 店里 매장 안에서 出售 판매했어요. 뭐를? 模型材料和模型作品. 同时研发 研究的研开发的发 합친 겁니다. 研发模型制作课程并 또한 그리고 生产舞台模型道具. 그래서 계속 모형이란 말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건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거든요. 네. 자, 그다음 끊었고 他们的作品受邀请参加了 어디에? 多个展览 여러 개의 전람회에 참가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업을 했어요. 그쵸? 7번 날라. 꼭두각시 아까 나왔죠?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는 대부분 윌레이가 보세요. 이것도 또 너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골라오거나 혹은 주워온 것 같은 말이거든요. 주워온 것이었던데 어디든 철거를 하면 윌레이 낡은 집으로 가서 새 신발 골랐는데 좁은 낡은 물건이 살려있는데 돈이 될 만한 거 다 가지고 쓰레기. 네, 여기서요. 어떻게 하면 딱 해결이 되냐면 윌레이가 종을 써서 철거한 낡은 집으로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든 철거 하면 낡은 집 간다 그랬잖아요. 철거한 낡은 집으로부터 하나만 우리 5급 동사 지엔 줍다. 주워온 것이었다. 땅 끊으시고 되셨죠? 그리고 이러한 보배들은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아마도 마음에 드는 보배들이 있을 수 있었다 하지 말고 바로 이러한 보배들. 그리고 자세히 낡은 액자, 낡은 사진 필요 없어요. 이러한 보배들은 모두 예상치 못한 뜻밖의 기쁨, 意想不到的惊喜. 이 표현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意想不到的惊喜였다. 해서 두 문장으로 중국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制作木偶使用的材料大部分都是鱼雷从拆迁 5급 동사 여러분. 그래서 철거하고 이사 가는 거거든요. 拆迁的老房子捡来的. 끊으시면 돼요. 这些宝贝都是 하고 意想不到的惊喜. 이런 보배들이 다 생각지 못한 뜻밖의 수확이었고 기쁨이었다. 네, 8번 단락입니다. 윌레이의 말이 굉장히 길잖아요. 당연히 그대로 갈 수는 없고요. 가장 핵심적인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매번 공연이 끝난 이후 무대 배경에 사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되게 많다라는 말은 이미 대학교 때 자기가 목격을 한 내용에서 우리가 언급을 해버렸어요.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가로를 좀 넣어서 무대 배경에서 많은 다시 이용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일단 용인데 여기 V1 요 재료가 O1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러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다? 쪼 혹은 쪼추라고 하셔도 돼요. 새로운 설계들을 할 수 있다라고 런웨이로 바꿔버리죠.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요게 한 문장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그대로 좀 외울 건데 이것은 또한 윌레이의 업무실이 아까 이름 이미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름 짓게 된 치밍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름 짓게 된 초시는 한자가 똑같아요. 초심이기도 하다로 마무리 지으면 이렇게 두 문장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윌레이 런웨이. 자, 이제부터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쭉 나오면 되는데 능용 뭐를 사용해서 무대 배경 줄여서 뿌징이란 말이 아까 있긴 했죠. 뿌징리 有很多可以再次被利用的材料를 사용해서 做出一些新的设计 할 수 있다고 런웨이 생각을 합니다. 这也是鱼雷工作室起名的初心. 네,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깔끔하게.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 치고 선생님 어려운 단어가 진짜 너무 많이 나오고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잘 한번 제가 줄여낸 거 보시면 물론 조금 외워야 되는 단어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거의 뭐 장치를 제가 쓰지도 않았고요. 뭐 아까 되게 뭐 어떤 사물의 뭐 실질, 내재적인 뭐 기능 이런 어려운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제가 쓰지 않잖아요. 네,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 대신
쓰기는 단기간에 훈련이 된다기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단락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단락, 사람을 딱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거는 하나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번에서 4번 단락은 그 아빠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또 애들한테 미술 선생님이 되어서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제 앞으로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 그 과정. 그래서 그게 2번에서 4번 단락을 아예 2번 단락에 넣도록 하고요. 5번부터 7번까지 이제 연도가 나오고 친구들하고 이제 진짜 어떤 업무실을 세우고 해서 쫙 오는 창업 과정까지를 7번 단락, 3번 단락에 넣도록 하고요. 마지막 마무리. 윌레이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게 초심이기도 하다라는 단락을 따로 빼서 4번 단락에서 총 4단락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목은 제가 볼 때 전 이번에는 하나밖에 안 떠올랐어요. 그냥 윌레이 더废物工作室. 네, 그냥 이렇게 연구소 이름으로, 업무실 이름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월 시험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독해는 출제자가 여러분 한 교수님이 몇 년이고 계속 낼 수가 없잖아요.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요. 저는 매달 시험을 치잖아요. 묘하게 문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뭔가 잘 내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 변화가 없고요. 2022년도에 찍었던 적중특강 위주로 좀 잘 봐주시면 충분히 어떤 공통적인 묘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잘 나오는 거. 예, 그거를 공부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제가 쓰기 집중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을 딱 쳤는데 이건 좀 언급을 해야겠는데 하면 바로 독해가 강의 내용이 들어올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1월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딱 쳤는데 너무 성적이 잘 나왔다. 그것도 좋겠지만 이제 시작하면 되는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네, 아직 시작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시작하셔서 더 나가서 7, 8, 9급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